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패키징 2차 경쟁이 불을 뿜는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TSMC의 파운드리 독주는 여전합니다.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올 5월부터 7월까지 실적이 나왔죠. 이 실적이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호퍼 GPU에 대한 수요는 경고하고 차세대 GPU인 블랙엘도 4분기인 11월부터 양산된다고 엔비디아가 공식 확인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추격 중인 AMD, 인텔도 TSMC가 칩을 제조하고 있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인 AP 업체들도 대거 3나노, TSMC 3나노를 통해서 하반기 AP 양산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 삼성이 최근 IBM의 CPU인 텔럼2 프로세서와 AI 가속기인 스파이어를 모두 5나노 공장을 통해서 만든다고 밝혔지만, 이 TSMC 입장에서는 생산 캐파 부족을 걱정해야 할 만큼 칩 제작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TSMC가 각국 정부의 독과점 공격을 우려해서 갠슬의 파운드리 2.0 운운하면서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낮아 보이게 하려는 어이없는 일도 빚어지고 있는 게 현재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TSMC는 잘 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TSMC도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패키징 쪽입니다. 이 후공정 쪽에서 핵심인 패키징 설비가 부족해서 일부 물량을 다른 파운드리에 내주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TSMC로서는 유일한 허점, 유일한 고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중국 IT 매체 마이드라이버 같은 외신에서는 인텔이 패키징 설비를 더 확보하려는 엔비디아의 레이더망에 걸렸다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텔이 엔비디아의 호퍼백 웨이퍼 물량을 월간 5,000장 가량 수주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순전히 패키징을 위해서 인텔이 그 엔비디아 공급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물론 인텔이 엔비디아의 패키징 물량, 엔비디아의 칩이 아로 새겨진 TSMC 웨이퍼를 받아서 인텔이 한다는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텔의 그 2분기 실적이 충격적일 만큼 좋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 사이에서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마저 논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그 파운드리 매각을 운운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 그 TSMC로서는 선단 노드 파운드리 시장을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패키징 물량에서 인텔로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삼성도 지금 그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죠. 엔비디아로서는 AMD 등과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호퍼 200을 비롯해서 차세대 GPU인 블랙엘, B100도 잇따라 내놓게 되는 만큼 패키징 설비가 부족해서 GPU 출시를 못하게 되는 일은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인텔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 물량을 넘긴 게 사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23년 여름께 이미 패키징 설비 부족으로 TSMC에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패키징 기술을 GPU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로직칩과 HBM을 실리콘 기반 인티포저라는 판 위에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이죠. 인티포저 위에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평면으로 놓기도 하고 수직으로 쌓기도 하기 때문에 2D와 3D가 합쳐진 형태라고 2.5D 패키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술 도입 초기만 해도 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는 28나노 칩에 대응하는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5나노, 4나노, 3나노 칩도 만들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 선단 노드에 활용된다는 것이죠. AI 칩이 뜬다는 얘기는 로직 칩과 HBM을 하나의 패키징 위에 올리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메이저 팹리스들이 다 AI 칩을 TSMC에서 만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패키징 설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TSMC로서는 패키징 설비 부족 사태를 맞아서 삼성의 인텔의 수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엠코나 스필과 같은 자신의 외부 패키징 협력업체의 협체와 손을 잡고 칩을 소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상태입니다. 주목 관점은 엔비디아가 TSMC의 패키징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 활용했던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방식 외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대안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은 삼성이 주력으로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이죠. 이 때문에 삼성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방식은 원가 절감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TSMC의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는 둥근 웨이퍼에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칩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이죠. 칩이 네모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에 손실이 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하고 있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사각형 패널에서 패키징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패키징 할 수 있는 칩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생산성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삼성은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이미 삼성전기로부터 이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사업을 인수했었죠. 그리고 스마트워치와 AP에 상용화하고 있는 이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AI 칩, AI 반도체로 확장해서 기회를 잡겠다는 게 삼성의 입장인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너무 비싼 GPU 가격이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HBM도 삼성의 제품이 들어가는 게 하이닉스의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도 엔비디아로서는 원가를 줄일 수 있으면 더 이 기술을 외면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 패키징 경쟁과 관련해서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찾는 흐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기판을 플라스틱에서 유리 기판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유리 기판은 고성능 컴퓨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속도와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그 기판은 이 반도체를 장착하고 회로와 부품을 연결하는 판으로 요리를 담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 기판은 표면이 거칠지만 유리 기판은 매끈하기 때문에 그 위에 더 많은 고성능 칩을 설치해도 신호 손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유리 기판을 사용하면 중간 기판도 필요 없기 때문에 두께는 25%가량 줄일 수 있고 소비 전력도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 기간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어서 뛰어난 것이죠. 이 때문에 그 인텔, TSMC, 삼성 할 것 없이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 중입니다. 빠르면 2026년부터 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인텔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찌감치 이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것이죠. 삼성은 추격자로서 유리기판에서 기술력을 갖춘 삼성전기와 기판 연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도 엔비디아 수요에 따라서 향후 그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용 그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을 대체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과 유리기판을 접목해서 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이 크기와 면적당 트랜지스터 비율 증가 등에서 큰 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그 패키징 2차 경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삼성이 엔비디아 패키징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빠르면 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유리기판 기술력에서 삼성이 또 TSMC를 추격하는데 이 유리기판 기술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주목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